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준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배워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확률을 그냥 이것도 조건부 확률도 결국에 확률이에요.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적혀져 있는 거야? 일단 어떤 그 조건이 적혀져 있는 거지. 어떤 그 조건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의 그 확률을 구하는 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뭐 뜻을 다 전달한 거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탐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두 학교 연합 댄스 동아리의 회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 고등학교, 베타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가지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고등학교에 남학생과 여학생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의 정확한 명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알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명, 7명 이렇게 돼서 합쳤더니 12명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타 고등학교는 여학생 12명, 남학생 7명 그래서 합쳐가지고 13명이 되고 있고 뭐 여학생들끼리 합쳐도 5명, 6명 이렇게 합쳐서 11명이 되기도 하고 7명과 7명 이렇게 남학생들끼리 합치면 14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도 25명, 또 이렇게 더해도 25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지? 이 표의 구성 내용은 잘 알아봤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시회장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확률을 구하기 전에 사건을 한번 명명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임시회장이 회장이 남학생인 사건을 임시회장이 남학생인 사건을 우리가 지금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야? 이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어떻게 구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전체 사건의 경우에 수. 그러니까 NS죠. 표본 공간 S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다 세주시고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동아리 회원수가 지금 표본이기 때문에 그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다 셌을 때는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25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경우의 수는 결국에 NA이기 때문에 A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원소의 개수를 다 세주면 돼. 근데 임시회장이 남학생인 사건이잖아요. 임시회장이 남학생인 사건은 남학생의 명수를 모두 다 세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했더니 14가지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PA는 25분의 4가 된다라고 우리가 깔끔하게 구해낼 수 있어요. 이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또 추가가 되네요. 임시회장이 뭐라고? 알파 고등학교 학생인 사건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할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임시회장이 남학생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지금 이 확률을 지금 나와 있는 요 확률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조건부 확률인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어,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조건부 확률을 안 배웠는데 갑자기 확률을 구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어, 본성으로 구해낼 수가 있어. 잘 봐봐. 제가 지금 뻥을 치는 건지 한번 어, 제 말이 진짜인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잘 봐봐.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인 거야. 이게 지금 보니까 임시회장의 얼굴은 못 봤어. 얼굴은 지금 가려져 있는데 밑에 있는 그 교복을 이렇게 탁 보니까 탁 교복을 좀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했는데 어쨌든 그 교복을 보니까 알파 고등학교의 교복인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그 치마가 있으면 여학생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마이만 딱 본 거지. 응? 외투 있잖아, 외투. 그걸 딱 보니까 알파 고등학교 학생이 교복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남학생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쓸 때 25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알파 고등학교로 지금 좁혀졌는데 전체 경우의 수를 25로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건 베타 고등학교까지 다 합쳐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25가 아니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알파 고등학교의 총 그 회원 수인 12명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런 상황에서 그 학생이 이제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전체 12명 중에서 알파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총 몇 명이에요? 7명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7명을 딱 써버리는 순간 12분의 7이라고 확률을 깔끔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건 확률을 구한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 3번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비교하면서부터가 벌써 다르죠? 그지? 그래서 통분을 해봤자 서로 다른 분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확률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선생님 왜 그러죠? 바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 조건이 걸려있잖아. 어떤 조건이 걸려있었어? 그지? 임시회장이 그냥 임시회장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률이 아니라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조건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B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A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 B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A의 그 조건부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잘 봐. 이 탐구활동에서 임시회장이 남학생일 확률은 이 학생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의 남학생의 확률과 다르다. 왜 3번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공간 S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하고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에서 저는 이제 B를 조건으로 봤지만 또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뭐 이제 뭐 여기 탐구 활동이 있는 예제도 뭐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뭐 A라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할까요?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한번 얘기해볼까? 영향을 서로 끼쳐야 되니까 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러 합니다. 라면 한 봉이라고 해야 되죠? 한 봉을 끓여 먹으러 합니다. 끓여 먹을 확률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배부를 확률. 배부를 확률. 배부른 사건. 이렇게 돼버리면 A하고 B는 영향을 끼치죠. 그지? 라면을 한 봉을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도 배 조금이라도 찰 테니까 이제 배가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배가 고팠다면 또 배가 고플 수도 있겠지만 그 A하고 B는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사건인 거지.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사건은 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P가 0일 수도 있죠. 그지? 근데 아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조건을 달기에 좀 뭔가 좀 그렇잖아. 그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남았다라는 가정하에 뭐 3이 나올 확률. 그럼 이거 아예 쓸데없는 조건이잖아요. 7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인데 그냥 3이 나올 확률 해가지고 6분의 1을 해버리면 끝나는 얘기잖아. 그래서 조건으로 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올 확률이 이제 적어도 0보다는 커야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이것을 기호로 P, B바 A 이렇게 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뭐 하나도 안 어려워요. P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뭐를 쓰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사건을 쓰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쓰기를 약속을 한 거야? B바 A라는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B바 A가 뭐야? 결국에 B가 일어날 확률인 건데
일어날 확률인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것을 뭐야? A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탐구 활동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결국에 아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확률만 구하고 끝냈던 이 문제에서 요거를 이제 기호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잘 봐봐. 임시회장이 뭐였다라는 그 조건 하에였지? 조건 하에였죠?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조건 하에 임시회장이, 그러니까 조건을 지금 뒤에다 쓰고 있습니다.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인 사건이 이제 B 사건이니까요. B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남학생인 사건을 이렇게 써주시고 확률을 쓰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괄호를 치고 P를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결국에 정확하게 기호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그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 게, 잘 봐. 보통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이 사건을 A를 구할 때 우리가 뭐를 먼저 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세가지고 분모에 썼었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써가지고 분자에 써서 그 확률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봐봐. 여기는 NS를 썼지. 그런데 여기는 NS를 썼나요? NS를 쓰지 않았죠. 이건 왜 그래? 그치? 당연하게도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가정하에로 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베타 고등학교인 경우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따라서 조건부 확률의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건부 확률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을 변화시켜요. 표본 공간을 변화시켜. 표본 공간이 변한다. 표본 공간이 변한다. 보세요. 그냥 구할 때도 표본 공간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바뀌었잖아. 표본 공간이 바뀐 거야. 그리고 그 표본 공간이 바뀐 것도 뭘로 바뀌었는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알파 고등학교인,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인 사건이 지금 B고 걔가 지금 조건으로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알파 고등학교 몇 명 있어? 12명 있지. 아,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걸린 이 사건 자체가 표본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표본 공간이 조건이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에 B라는 사건이 표본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뭐가 올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자에 온 명수를 생각해 보면 총 몇 명이 왔죠? 7명이 왔다고. 그 7명은 지금 여기서 온 거죠. 알파 고등학교에 있는 남학생.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보통 그 표본 공간을 생각할 때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이제 A라고 하는 사건, B라고 하는 사건 모두 다 집합은 집합이니까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맞지?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이 B라는 사건을 조건부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이, 그러니까 부분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부분 집합이었던 B 집합이 얘가 지금 표본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는 원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적기는 해야 돼. 그런데 생각해봐. 표본 공간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전체가, 이 B라는 집합이 전체가 된 거야. 그 상황에서 A를 갖다가 원소를 다 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여기 이 B라는 표본 공간 안에서의 A는 이 친구가 되는 거죠? 맞지? 아,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B랑 교집합한 걸 써주셔야 돼요. 왜? 당연하게도 B가 전체 집합으로 축소가 돼버렸으니까
결국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야 되지만 당연하게도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분수니까 이 분수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누는 거는 언제나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조건부 확률 거의 그 핵심 개념이 끝났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분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표본 공간이 B로 바뀌었고 표본 공간이 B로 바뀌다 보니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자연스럽게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까지 체킹을 해서 서로 교집합된 걸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NS는 전체 경우의 수죠. 이 전체 경우의 수라는 어떤 그 숫자가 존재는 하잖아. 그리고 그 숫자가 존재하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원래 그 태초에부터 존재를 하고 있던 거지. 그 숫자를 분모 분자에 나누는 건 죄가 아니죠. 선생님, 그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B로 줄어들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 S라고 하는 것의 원소의 개수는 숫자잖아. 그 숫자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건 죄가 아니라고. 이해되죠? 그거는 수학적인 오류가 있는 게 아니야. 숫자로 그냥 나눈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눠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B가 일어날 확률이 돼버리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그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버리니까 확률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뭘로 바뀐 거예요? P라는 확률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썼었는데요. P, B, 바, A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이런 기호를 썼었는데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A라는 것이 이제 조건으로 걸려버리다 보니까 전체 경우가 표본 공간이 A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NA분의 그리고 A가 전체가 돼버리니까 원래 B라는 그 경우의 수를 위에다가 적어주셔야 되지만 A하고 B가 교집합이 된 거를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왜? A가 전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 NS로 분모분자를 나눠주고 나면 PA분의 PA 교 B라고 하는 아주 깔끔한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더 날카로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네. 왜 불렀니?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차피 이런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던 것은 전체 12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을 올리는 이렇게 경우의 수로 푸는 형태대로 가르치셨으면서 맞죠? 이 확률대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결국에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가 일어날 확률? A는 이제 임시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인 거죠. 아니, 뭔 말하는 거야? 지금 A 사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남학생인 사건은 지금 A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는 B 바이 A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조건과 그 확률이 지금 바뀌어져 있죠.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문제에서 여기 그 탐구활동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어? 여기 써져 있잖아. PA 바 B를 구하라고 한 것이 되는데 여기 써놓은 것에 그 정리할 때는 PP 바이를 썼으니까 지금 느낌이 살짝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느낌을 조금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꿀 때도 그냥 이게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야? P, A 바 B로 썼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그렇지. 전체 그 표본 공간이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B로 바뀌어버린 거니까 NB를 써주는 게 정확하죠? 그 다음에 위에는 B가 전체가 돼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B와 뭐를? A를 교집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는 뭐만 바뀌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 뭐야? B로만 바뀌어주면 완벽한 이야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인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B가 일어날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인 경우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25분의 12잖아요. 그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그 A 교 B는 뭐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건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 사건은 남학생인 사건. 그 다음에 B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알파 고등학교인 학생이 임시회장이 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임시회장이 알파 고등학교 학생이면서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알파 고등학교이면서 남학생인 경우의 수. 알파 고등학교이면서 남학생인 경우의 수. 7명을 여기다 올려버리면 되는 거라서 부모 분자에 똑같이 25를 곱해주고 나면은 12분의 1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똑같이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의문이 들죠. 제가 그냥 설명할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듣다가 선생님 이거 왜 하신 거예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지? 선생님 지금 저희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야? 그렇지. 이게 나중에 쓸모가 있어요. 뭘 할 때 쓸모가 있냐면은 저거 할 때 쓸모가 있어요. 이게 그 조건부 확률의 문제 자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대로 푸는 것처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 때 저게 있어. 그 확률의 곱셈 정리. 좀 이따가 할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통해서 이제 조건부 확률의 문제를 해석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좀 이따가 배울 때 왜 그런지 이래서 설명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내용이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이제 내용은 별게 없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는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P, B바 A라고 하는 것은 A가 일어났다라는 그 조건 하에니까 A가 전체 그 표본 공간이 돼버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PA가 분모에 적혀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원래는 NA지만 우리 이제 그 전체 NS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PA라고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겠지. 어차피 P로 바뀌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지금 조건이 걸려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B를 쓸 때도 서로 교집합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에 PA분의 PA 교비를 하면 B바 A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 PA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다. 이게 왜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뭐야? 이 PA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 버리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그 PA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그래서 달아놓은 거죠. 이때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부 확률인 그 조건부 확률을 다루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PA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바 A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PA분의 PA 교비를 구해주시면 되니까 PA가 0.4이고 PA 교비가 0.12가 됐을 때 0.4분의 0.12니까 이것도 계산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0.4분의 0.1 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3 아니에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건 언제나 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100을 곱해볼까요? 100을 곱해보면 40이 되고요. 100을 곱해보면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고 나면은 10분의 3이 되잖아요.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면. 그래서 이 10분의 3은 0.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0.3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냥 여기서 이거 나누셔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 각 근원사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치 주사위가 제가 주사위를 항상 예를 드는 걸 좋아하는데 1, 2, 3 해가지고 6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각각의 모든 경우의 수를 그 사건화시킨 것, 이 각각을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모두 같은 표본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P 바 A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잠깐 제가 읽었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이 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은, 그러니까 이 주사위 같은 그런 그 표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본 공간 S에서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같아야 돼. 그런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 방울 B 바 A.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야?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때 쓸 수 있는 확률은 뭐야?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이 그 통용되는 표본 공간 S에서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 방울 P 바 A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지? 이 얘기를 선생님 왜 수학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렇게 P를 쓰기 위해서는 NS로 나눠줘야 되죠. 그지? 근데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NS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거 무슨 확률을 쓰고 싶은 거예요? 수학적 확률을 쓰고 싶은 거잖아. 통계적 확률이 아니라. 그럼 수학적 확률을 쓰려면 이 말을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써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써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75%가 된다. 그럼 그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를 희망하는 사건을 A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A가 일어날 확률을 곧바로 구할 수 있네요.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75%라는 얘기는, 그치? 75%는 100분의 75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5로 약분을 시켜버리고 나면 4분의 3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지?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구매를 희망하기도 해야 되고 2학년 학생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2학년인 학생을 사건을 B라고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 이 사건은 구매를 희망하기도 해야 되고 2학년 학생이기도 해야 되니까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학생은 전체의 30%다. 그럼 전체라고 하는 건 표본공간 S의 확률이니까 30%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그 P, A, 교, B를 구해버리고 나면 얘는 10분의 3이 돼버리는 거죠. 100분의 30인데 10으로 약분을 하고 나니까 10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해야 돼.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이런 조건이 걸려 있을 때, 그 학생이 2학년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면은 너무 쉬워. 뭐야? 이 A가 전체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PA분의, 그리고 A가 전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B와 이렇게 교집합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그 P를 써주시면 되죠. 그럼 PA는 10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교 A, 그러니까 B와 A가 동시할 확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써져 있죠? 10분의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다. PA를 써야지, 사람아. PA를 쓰면 어떻게 되나? P는 여기 4분의 3이라고 적혀져 있죠. 4분의 3 여기다 다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P, A 교비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0분의 3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숫자를 곱해 주실 건데 어떤 숫자를 곱하면 참 좋을까요? 40을 곱해 볼까요? 그러면 약분되니까 10이 되므로 30분의 약분되면 4잖아요. 그래서 4, 3, 12. 그래서 약분을 조금 하면 3으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럼 10분의 4. 그지? 그럼 10분의 4니까 한 번 더 약분을 해주면 5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1번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쉽게는 안 나와. 왜? 이 PA를 아예 다 이렇게 주어지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패턴을 교과서에서 안 다룬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하겠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곱셈 정리는 너무나 손쉬워요. 사실 이제 그 P 바이를 다시 한 번만 써볼 건데요. P 바이를 쓰는 방법은 A가 전체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PA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분자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PA가 여기도 얘기를 해놨지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죠. 0이 아닌 숫자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도 PA를 곱해주고 나면은 결국에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와 B바 A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봐봐. 이거를 한글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거지. 이거는 A가 일어날 확률을 일단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할 때는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 주셔야지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애들이 선생님 확률의 곱셈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거든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굉장히 어렵네요. 왜? 아니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조건부 확률을 써가지고 곱해 주셔야 된다는 게 이거 조건부 확률 또 구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 한 말씀을 딱 드리면은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조건부 확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냥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그냥 대충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예제 2번을 풀 수 있어요. 예제 2번을 푼 다음에 조건 확률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고를 하게 돼 있다니까. 잘 봐. 윤영이가 사과맛 젤리 얼마나 맛있겠다. 예, 사과맛 젤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딸기맛 젤리 4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지금 좀 색깔을 다르게 좀 하면 사과맛 젤리는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맛 젤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근데 봉지에서 임의로 2개의 젤리를 1개씩 차례로 꺼낸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꺼내는 거랑 두 번째 꺼내는 거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에는 사과맛 젤리를 꺼내고 두 번째에는 딸기맛 젤리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막 구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는 뭐를 꺼내야 돼? 사과맛 젤리. 두 번째에는 딸기맛 젤리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사과맛 젤리를 구할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할 확률. 사과맛 젤리를 구할 확률. 뭐야? 10분의 6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동시에
일이 끝났나요? 일이 끝났나? 일이 안 끝났지. 왜? 딸기도 꺼내야지. 그럼 동시에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땐 곱하기로 연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딸기가 꺼내질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과가 하나 꺼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9개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딸기는 총 몇 개가 들어있어? 4개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거 2개를 곱해주시고 나면은 결국에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이렇게 약분하면 5고 1이죠. 그러면 15분의 4인가요? 15분의 4에 정답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 왜 여기 곱하기를 써도 되는지도 지금 설명을 안 했어요. 선생님 곱하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 곱하기 쓸 수 있었던 그 상황은 곱의 법칙이었지.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 쓸 수 있었던 거지. 지금 확률의 세계에서 내가 곱하기 쓸 수 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썼잖아. 그치?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풀기 쉽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지우지 말까요? 지우지 말고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가 어떤 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사과맛 젤리를 꺼내고 두 번째 딸기맛 젤리를 사과맛 젤리를 꺼내고 딸기맛 젤리를 꺼내는 그런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를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때는 일단은 사과가 나타날 확률을 먼저 구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과를 꺼냈다라는 가정하에 딸기가 나올 확률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곱하기를 쓸 수 있어요. 라고 한 게 바로 그 확률의 곱셈 정리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물론 우리가 신기하기 전에 이미 활용을 했지만 동시에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동시에라는 표현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라는 표현과 겸용할 수 있어요. 끝나지 않았을 때 쓸 때와 똑같은 수학적 표현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곱하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제 딸기와 그 사과 이렇게 그 조건부 확률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예제 문제에서 이미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먼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 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먼저 B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B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났다는 확률을 먼저 구해주고 B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똑같이 됩니다. 선생님 이걸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지. 이거 왜 당연한 거야?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렇지. 이거는 PA바 B를 우리가 써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죠. PA바 B 어떻게 구하죠? B가 전체가 된 거니까 PB분의 PA 교 B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양변에 PB를 곱해준 것에 불과하죠. 곱해주면은 결국에 PA 교비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P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다는 가정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버리면 되는구나. 그지?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되지만 구하는 방법 자체는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왜 어렵지 않냐면 여러분들 뇌 속에는 이미 조건부 확률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전부터 우리는 고려하도록 인간의 뇌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어려웠지만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강좌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었지? 그 주사위 던지는 얘기였나? 어쨌든 뭐가 있었는데 이 딸기와 사과맛 젤리로 한번 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합의 법칙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합의 법칙을 할 때 이게 그 아마 6건의 확률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서 풀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빼주시는 게 좋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에 이제 그 봉지에서 임의로 2개의 젤리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한 개씩 차례로 꺼낼 때라는 말을 안 써도 한 개씩 차례로 꺼낼 때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동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그러나 진짜로 그 2개를 이렇게 한 번에 집어서 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2개의 젤리를 꺼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2개 모두 사과가 나온 경우. 2개 모두 사과가 나온 케이스. 그 다음에 4가지로 굳이 나누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한 개는 딸기, 한 개는 사과.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있겠죠. 그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첫 번째 딸기고 두 번째 사과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2개를 이렇게 쓱 꺼냈으니 한 개는 딸기였고 한 개는 사과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개 모두 딸기인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개 모두 사과가 나올 확률은 사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지 않고요.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전체에 10개에 있는 그 젤리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런 다음에 그 2개가 사과가 나와야 되니까 사과가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6개의 경우에서 6개의 그 사과 중에서 2개를 뽑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9 한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5가 되고 2 곱하기 1이라면은 어차피 이제 2 곱하기 1끼리는 다 약분이 되니까 10 곱하기 9분의 6 곱하기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무엇이 나오는 거야?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90분의 6, 5, 30이니까 30이 되고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섞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2개가 사과가 나올 확률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뭉탱이로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도 사과가 나오고 두 번째도 사과가 나오는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사과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10개 중에 6개가 사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과가 하나 빠졌잖아. 사과가 하나 빠졌으니까 9로 줄었지. 전체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사과 젤리도 하나가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거랑 똑같잖아. 그치? 이 친구도 지금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였으니까요. 이 두 번째 케이스를 그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해야지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다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2가지로 나눠야죠. 첫 번째에 사과가 나오고 두 번째에 딸기가 나오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그 첫 번째에 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과가 나오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합쳐야 요 두 번째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는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 확률을 각각 구할 수는 없었다고. 확률의 곱셈 정리를 안 배웠으니까요. 근데 지금 배웠으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처음에 나와야 되니까 10분의 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는 무조건 하나가 줄었고, 딸기는 개수가 변함이 없죠. 딸기는 처음부터 4개였으니까 9분의 4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기가 나올 확률은, 첫 번째 딸기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4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줄었고, 그 다음에 사과가 나올 확률은, 사과는 줄지 않았잖아. 6개 이렇게 곱해주시고 나면 이거는 90분의 24. 이 친구도 90분의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첫 번째 사과가 나오면서 첫 번째 딸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해주면 된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의 덧셈 정리죠. 그래서 이걸 더해주시면은 90분의 48이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아까처럼 뭉탱이로 계산하면,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는 아이디어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10개의 그 젤리 중에서 두 가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한 개를 딸기를 꺼내야 되니까 총 딸기는 4가지가 있었어. 4가지의 딸기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꺼내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사과맛 젤리는 6가지가 있으니까 6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를 꺼내주시고 나면은 결국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6이 이제 분자에 써지게 되고, 분모는 뭐야? 10 곱하기 9에다가 2 곱하기 1을 이제 분모에 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 친구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똑같아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를 곱해주고 나면은 똑같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90분의, 그러면 6, 4, 24였는데 이거 곱해지니까 48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를 잘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조건부 확률 및 확률의 곱셈 정리가 잘 이렇게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한 번쯤 풀어보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을 거고, 그건 이제 다음에 뭐 제가 문제풀이 영상을 하나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강의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내드릴 테니까. 끝났죠? 다음 페이지가 소단원 확인 문제잖아.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해야지? 다음 시간에 뭐를 하겠죠? 다음 시간에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